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CL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의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리르의 UCL 일정입니다. 23일 오전 5시 첼시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첼시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첼시는 지난 시즌 투엘 감독 부임 후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후반기에 엄청난 반등에 성공하며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고 유럽 챔피언에 오르며 명가가 건재함을 입증했는데요. 가장 큰 약점으로 평가받던 스트라이커의 부재 역시 루카쿠 영입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리그에서 경쟁력을 발휘했는데요. 초반 14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1패만 당했을 뿐 나머지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선두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루카쿠의 인터뷰 논란과 함께 연말과 연초를 기점으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최근 토트넘 스포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연이은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일찍이 4승을 챙기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플리식, 허더슨오도이, 제임스 등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첼시에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홈에선 3전 전승을 거뒀고 3경기에서 9골이나 폭발시키는 파괴력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제임스, 마운트, 허더슨오도이, 칠렐 등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지만 공격진의 하베르츠, 루카크, 지에흐, 플리식은 물론 조르지뉴와 캉테 등 중원 자원이 건재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릴은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독주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축구를 제패한 이변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깜짝 우승에 대한 희생도 따르는데요. 마이난, 수마레, 쿠아메, 아라우조 등이 빅클럽들의 제안을 받고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새로 영입한 선수는 고메즈, 자르딤, 오나나뿐이었기 때문에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릴의 시즌 초반 부진은 당연한 결과였는데요. 리그왕 초반 6경기에서 1승밖에 챙기지 못했고 9월 말 3연승을 달리기도 했지만 다시 6경기 무승에 늪에 빠지는 등 좀처럼 흐름을 잡지 못했습니다. 연말 들어 차근차근 승점을 쌓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도 파리에 1대5 대패를 당하는 등 경쟁력을 잃었는데요. 승점 차는 크지 않지만 지난 라운드 기준 순위도 10위권까지도 떨어져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초반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볼프스부르크, 짤츠부르크, 세비야를 상대로 2무 1패를 기록하며 유력한 탈락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다행히 막판 3연승을 기록하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고 물고 물리는 싸움 속 G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는데요. 16강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첼시와 16강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부상자는 고메스 정도만 확인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경쟁력은 없어 보입니다. 첼시전에서도 일마주와 데이비드가 투톱으로 나설 확률이 높습니다. 릴은 리그왕 챔피언이지만 1년 전의 강력함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첼시와 확실한 전력차가 존재하는데요. 20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도 첼시가 2경기 모두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첼시는 최근 10번의 유럽 대항전 홈경기에서 1패만 기록했을 정도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뽐내는 팀인데요. 이번 경기는 첼시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유벤투스의 UCL 일정입니다. 23일 오전 5시 비아레알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비아레알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비아레알은 지난 시즌 에메리 감독과 함께 역사를 썼습니다. 리그에선 7위에 머물렀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새 시즌 더 큰 목표를 그려야 했지만 재정적 한계 속 포이스, 디아, 만디 등 몇몇 선수들만 영입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즌 초반 성적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개막 후 7경기 무패를 달리긴 했지만 초반 4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등 많은 승점을 잃었습니다. 10월과 11월 사이엔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를 기록하며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비아레알은 그래도 확실한 색깔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강력한 수비 전술이 차츰 자리 잡으면서 공격력이 올라왔고 12월을 기점으로 엄청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순위를 선수권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흐름도 비슷했는데요. 3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둔 후 마지막 4경기에서 3승을 챙기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은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모레노와 코클랭이 부상 중이지만 지난 주말 단주마가 해트트릭 활약을 펼치며 그라나다의 4대1 대승을 거둔 만큼 좋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유벤투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오랫동안 이탈리아 최강의 자리를 지키던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4위로 추락하면서 침체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액 연봉자인 호날두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시켰고 데미랄과 코스타도 팀을 떠났습니다. 대신 킨, 로카텔리, 데실리오, 페린 등을 영입했지만 과거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도 개막 후 4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는데요. 약체 스페지아를 잡고 어렵게 초승을 신고한 뒤 4연승을 기록했지만 불안함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통 명가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들쑥날쑥한 흐름이 11월 말을 기점으로 잡아진 모습인데요. 최근 리그에서도 1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았고 4위권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도 여전했는데요. 리그에서 부진 속에서도 말메, 첼시, 제니트 등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일찍이 조 1위 자리를 지켰고 5승 1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비아레알이라는 나름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키엘리니와 보누치가 부상 중이지만 데리우트가 수비를 지키고 있으며 블라우비치 영입 후 모라타, 디발로로 이어지는 최강의 공격 라인까지 구축한 만큼 더 자신감 있게 챔피언스 리그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벤투스가 과거에 비해 전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유럽 내에선 강팀 중에 강팀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첼시를 꺾었을 만큼 경쟁력도 있는데요. 양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유벤투스는 여러 대회를 통해 스페인 팀들을 상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전력은 물론 경험에서 앞선 유벤투스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UCL 2경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